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서 일본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가능성에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따른 파장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빠지는데요. 당장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으로 대우해주던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B그룹의 그 수출 우대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일본이 생각하는 1,100여 가지의 그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통제를 아무 때나 상시로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어떤 품목을 해당하고 빼고 하는 문제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상황이 유동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추가 규제가 발표될지 아무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00여 개 정도가 이제 대상 품목이 될 텐데 네. 만약에 된다면 여기에 대한 규제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본이 그 규제 품목을 완성해서 어느 품목을 정확히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정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두 개 품목,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규제를 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살피는 이 신경전을 상당히 오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유가 한국과 일본이 생각보다 무역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예상하지 못하던 그 일본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출 규제 품목의 정확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일본이 그 추가 규제를 언제 또 할까 관심인데요. 당장 하지는 않고 뭐 10월에 일왕 즉위식이 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수출이 막힘에 따라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미 시행하였던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일본 기업과 경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왕 이후 즉위식 이후로 올해 연말에 가서야 그 추가적인 보복을 더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시행도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일본이 이제 이 수출 규제 품목을 바로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우리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경영 악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일본 기업들이 그 수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특히 반도체 핵심 3가지 물질에 대한 기업들이 어려움이 처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3개 핵심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2달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포토레지스트라는 그 3가지 규제 물질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2번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네. 예. 이게 삼성전자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포토레지스트가 3가지 물질 중에서 보관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JSR이나 TOK 같은 일본의 중소 화학 기업에서 이 재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리고 보관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정부에 호소를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락한 걸로 보이고 이런 일본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한국 수출의 규제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 방안으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노력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네. 묶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글로벌 밸류 체인이 그 2가지가 있는데 전방 효과가 있고 후방 효과가 있는데 말씀하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그 우리가 느끼는 그 효과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후방 효과라고 합니다. 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후방 효과가 거의 30%인데 그 말씀은 우리나라가 100원짜리 물건을 생산하면 타국에서 30원어치 물건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30%의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후방 효과가 전 세계 주요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네. 그 일본은 20% 정도고 중국은 10% 정도인데요.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국의 그 약점을 건드려서 한국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있고, 이런 말씀하신 글로벌 밸류 체인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 구조 때문에 우리의 그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달 들어서 2,654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지원 폭과 범위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네. 뭐 과연 충분할까요? 그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우리 그 피해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 여론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화이트 리스트 오늘부터 제외되고 7월에 반도체 생산 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특별한 피해가 보고된 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그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세제상이나 또 금융상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고, 특히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을 통해서 대출도 연장해주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약 29조 정도의 그 일본 수입 물질 대체를 하는데 개발을 한다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일어나는 게 이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예. 이건 거의 빠짐없이 우리나라나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데, 이렇게 예. 정부가 거대하게 큰 돈을 들여서 민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공무원들도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기준을 그냥 느슨하게 적용을 하고, 기업들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여전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일본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들의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가장 그 일본 아베 정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 2018년에 이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2,300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 750만 명이 한국인인데요. 대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외국인 관광객 중 3분의 1이 거의 한국 사람인데, 아베 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2020년 내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그런 경제적인 붐을 통해서, 화랑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20-30년 겪어왔던 불황을 마지막으로 하고 경제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일본 방문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면 그런 가능성이 낮아지고, 특히 일본 지방 정부들의 반발과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일본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일본에서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아는 일본 학생들과 일본 그 교수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요. 예. 그 항상 하는 얘기가, 일본 학생들이 얼마 전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실망이고 슬프다라는 얘기를 언론 네. 앞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 되어야만 하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도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정부 사이의 갈등과 정치적인 갈등은 그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에 한일 관계가 아무래도 더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 한일 관계 갈등 과연 어떻게 좀 풀어야 좀 괜찮을까요? 네, 그 지소미아 관련 사태를 보면 우려했던 대로 그 한일 간의 정부 간의 갈등이 정치, 경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그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 보도도 되었지만 그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를 다시 해준다면 한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을 다시 고려를 하겠다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는데 전혀 대답이 없고 일종의 무시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낙연 총리가 언론 보도를 통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본에 그 지인이 많고 그렇죠. 네트워크가 좋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니 정부 간의 이런 대화가 참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참 걱정입니다. 지금 일본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도 우리나라의 악재가 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뭐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2% 정도는 우리나라가 올해 2019년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2% 이하로 한국 경제가 하리라고 보는 기관도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1.8%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제 그 신용 평가 기관인 S&P는 2% 성장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7월에 한국은행은 올해 2.5% 상승하기라고 예상했다가 2.2%로 내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6억 7천억의 그 추경도 있고 예. 그리고 470조의 그 올해 예산도 상당히 거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2%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려되는 게 소비의 감소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투자는 거의 10%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예. 수출도 10%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네. 근데 그 GDP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큰 소비가 한 3% 성장하다가 지금 1%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결국 소비가 낮아지면은 2% 이하로 성장할 아주 안 좋은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